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꿈맘클럽 팟캐스트 꿈마루 협동조합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잘했다, 멋지다, 최고다! 희망을 노래하는 것. 도망치려고 움직이면 진다. 모진 풍파에 맞서 나가려 하지도, 돌을 던지려 하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말고 그저 우직하게 한 점에서 하나의 신념 위에 서서 버텨내는 것이 어떤 싸움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안녕하세요. 꿈맘클럽 오늘의 클럽지기 써니와 마징가 짱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할까요? 자,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살짝 크리에이티브하게 해볼까요? 미션 드립니다. 오늘의 나를 표현하자면 키워드로 표현하기. 어느 분부터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루이입니다. 오늘의 저희 키워드는 꿀렁꿀렁이에요. 오늘 아침에 야채 수프를 먹고 왔더니 속이 꿀렁꿀렁. 오늘 즐겁게 지내봐요. 꿀렁꿀렁 좋습니다. 열무님? 안녕하세요. 열무입니다. 지금 저의 상태는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빨리 끝나고 맛있는 밥으로 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녹맘인데요. 오늘 저의 기분은 이게 쌀쌀한 날씨처럼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따뜻입니다. 따뜻하네요. 안녕하세요. 전 수연인데요. 아침부터 남편이 데려다 줘가지고 기분이 짱짱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이쁜 꽁시리입니다. 저는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엄마 이야기가 나와서 그리움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입니다. 오늘 차를 놓고 걸어왔더니 바람을 맞아서 저는 오늘의 기분은 바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햇살이 좋아서. 예, 안녕하세요. 당근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 만날 생각에 뭐든지 기분이 좋아서 저희 키워드는 오케이 패스입니다. 오, 진짜 오케이하네요. 안녕하세요. 생강입니다. 지금 감기로 기침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럴 때 제 닉네임처럼 생강으로 맛있게 차를 끓여서 먹고 싶습니다. 저의 기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지 않습니다. 생강차 마시고 따뜻해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랄한 키워드와 약간의 칙칙한 키워드를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조금은 무거운 느낌의 주제이지만 어쩌면 그냥 삶이 조금 특별한 거? 이렇게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힘드시겠어요. 불쌍하게도 라는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싫습니다. 어머님 참 밝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어요. 장애아의 부모는 꼭 어두워야 하는지요. 장애라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냐가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다수이며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소수인가, 그리고 다수인 사람들은 소수인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장애인 차별의 본질은 결국 이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소수자로서의 느꼈던 소외감, 여러분 혹시 모두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 순간이 어느 때였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생강이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아이 치과 문제로 이렇게 이 치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아무래도 이제 지체 장애이다 보니까 이제 큰 병원에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동네 치과를 가게 되면 딱 입구에 들어선 순간 거기 계신 분들의 눈빛이 틀려집니다. 그러면서 안 돼요.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큰 병원으로 가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일반 의사 분이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선택 진료를 하게끔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동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도 동네 치과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이런 번거로움도 없고 그런 뭐 이렇게 차별을 받지도 않을 건데 그런 점에서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네요. 참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었어요. 진짜 특히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그러니까 장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절의 느낌을 가장 아픈 부분의 상황에서 받았을 때 참 힘듦을 느끼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주변의 시도나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에서는 이렇게 지정병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지정병원이 이제 그 부분에서 시간적이나 이런 배려들을 좀 받으면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의 권리를 이렇게 좀 추구할 수 있는 곳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전주의 특수학교에 그 치과를 한 달 매주 하시는 그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한 그 치과 연합 봉사처럼 그렇게 몇 개의 그 병원이 있다고 명단이 필요하면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알아보셔서 이제 협력 병원을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알아야 되네. 감사합니다. 그런 협력되는 부분들이 조금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지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 정보가 많이 이렇게 매뉴얼화되어 있는 공유가 거죠. 되는 게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별이나 소외감 느꼈던 감정들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써니님 혹시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기는 이렇게 지적장애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요. 근데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굉장히 강해요. 뭐 서울대학교까지 갈 정도예요. 그래서 손 보면 손가락 하나하나가 갱이가 베길 정도로 그 정도로 의욕은 있는데 머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학원을 좀 이제 보내고 싶어도 이게 받아주지가 않고 수준이 따라오지 않고 뭐 답답한 게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좀 꾸준하게 하다 보면 좀 낫지 않을까. 뭐 아는 걸 바라지는 않은데도 이렇게 받아주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리 아이들도 그냥 돈을 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인터넷을 봤는데 유치원 들어가기 힘들고 초등학교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데 중고등학교도 힘들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부터도 현서를 유치원에 보낼 때 한두 군데는 캔슬을 받고 속상해서 한 군데 갔는데 이런 아이를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냐고 그렇게 해주셔서 거기를 4년을 보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캔슬 받을 때는 진짜 속상하더라고. 왜 이게 거기서는 이제 거부부터 하는 거예요. 얘네를 다치면 누가 책임지는데 그거부터 하더라고. 무조건 장애 아이들 있는 데를 보내라고. 부모 마음은 안 보내고 싶으니까 다른 데를 일반적인 저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무조건 거기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보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엄마들 가슴에 콕콕 아마 박힐 게 다른 분들도 경험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교육적으로는요 어떤 게 있냐면 일반 그 유치원 보내다가 자 학교도 들어가니까 병설로 옮기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언어 놀이치료 다닌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안 돼요 못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표현도 하고 인지도 되는데 왜 안 되나. 하지만 말로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말로 한다, 읽고 뭐 쓰기도 한다, 웬만한 단어도 쓴다 해도 자꾸 원감이 딱 안 된다고 하길래 저희 애기 아빠가 그 교육청 민원실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이래 한데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이제 그 어디 그게 되나 봐요. 민원 딱 전화하면 어느 무슨 동에 뭐가 아나 봐요. 바로 학교 앞으로 인근 학교로 다 주변 학교로 전화를 갔나 봐요. 갖고 이제 교육청에다 민원실에 전화하면 어떡하냐. 자기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않냐. 막 그러면서 저 따지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이와 같이 병설을 방문했는데 저희 아이가 울면서 나 여기 안 들어간다고 여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학교를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급식 같은 것도 다 적응을 해야 하니까 1년을 넣었어요. 7살 때 했는데 뭐 선생님이 뭐 처음에는 되게 막 반응이 좀 했는데 해보니까 얘가 다른 아이보다 한글도 좀 하고 읽기도 좀 하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많이 우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잘하는 거 2가지 3가지를 봐달라 하면서 계속 이제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같이 가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사실 다치는 걸로 치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워낙 처음부터 이제 엄마들이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키웠지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사실 잘 안 다쳐요. 기부스 한 적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일반 보통 아이들은 뭐 축구하다 다치고 지들끼리 뛰다 다치고 오히려 다치는 걸로 치면 그 친구들이 더 많은데 그거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교육 안에 얘기가 좀 나와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익산에 현재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일단 아까는 유치원 쪽으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학년기 안에서의 그러니까 초등, 중등, 이제 고등 과정에 우리 익산에 특수학교가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립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어떤 뭐 부족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는 지금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의 차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집 근처 가까운 학교를 알아보니까 이제 해화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화학교로 가봤어요. 전학을 시킬까 하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일단 중증 지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화학교에 가서 딱 본 순간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일단 경증인 지체나 지적장애 아이들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우리 중증 뭐 발달이든 지체든 그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시설이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보호 시설 같은 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학급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포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예 받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에 그래도 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립이든 공립이든 특수학교가 더 있어야 맞아요. 근데 왜 학교가 없는지 사립 한 군데만 있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그게 너무 저기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학년기 때는 어쨌든 간에 갈 곳은 있는데 우리 아기가 이제 중학교를 간다 생각하니까 몇 년만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것 같고 그러면 어디로 가나라는 생각에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긴 시간을 하루에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익산에도 이제 학령기가 지난 후에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진짜 몇 년 동안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좀 뒤떨어지지 않고 그 지금 학령기 때 그런 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엄마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아직 대책은 없지만 그래도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큽니다. 학령기를 지나서 성인이가 되면 발달장애 특성상 바로 퇴행이 되는 관계로 최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그 부분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한테 그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어떤 생존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각 지자체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각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에 좀 가까워지고 인간적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발달장애 평생 교육기관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가까운 군산에 이제 올해 8월에 국가에서 운영되는 그 최초 모델로 발달장애 평생 교육기관이 개관이었죠. 혹시 가보셨나요? 네, 가봤어요. 네. 아, 네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산에도 정말 필요한 기관인데 어떻게 하면 익산에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피나는 노력. 왠지 투쟁해야 될 조금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조금 더 우리 장애 쪽으로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귀를 열어서 저희들의 이게 의견을 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할 건데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너무 그런 귀를 느낌? 닫고 있어서. 네네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정말 1년 남았거든요. 그 지금 전공과 2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1년이 지나면 바로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아 정말 주소라도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고 부럽고 또 우리가 갈 곳이 없다는 게 좀 참담했습니다. 익산에는 거의 3,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발달장애인이. 그러니까 익산에 그 시설, 기관들이 훨씬 더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수는 훨씬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인구 비례에 대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수를 본다면은 익산에는 익산대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들 어머님들이랑 또 전문가 이제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뭐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 중심으로 뭐 움직이는 게 가장 크고 그 조례안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안이 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김으로써 각 지자체마다 그에 관계된 각 시자체 조례안이 따로 생겨요. 그럼 그게 생김으로써 이게 좀 강한 말하자면 약속이 되는 거죠. 약속이 되고 그게 이행이 되면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쩌면은 저희 이제 익산에 이런 공감대나 공론이 이제 좀 만들어지면은 좀 토론회도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관심 있어 하는 뭐 시의원님들이나 일거에 좀 앞장서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이 함께 해서 이런 조례안까지 만들어진다면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조례안을 만들기까지가 이제 과정인 거잖아요. 사실 그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그거대로 해달라고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이제 우리의 관건인 거잖아요. 네, 이제 조례안대로 하고 원래 이제 여기 우리 시에서 이게 만들어지려면 일단 익산 시장님이랑 이제 그 행정 쪽에서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안과 이 시의 이제 시장님과 어떤 행정의 어떤 협업이 같이 어우러져 감으로써 아마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일단 시사님과 만나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네. 피켓을 들든 아침마다 데모를 하든. 제가 아는 그 생활협동조합에서는 그 매주 월요일마다 1시간씩 자기의 의견들을 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예전에 한 2, 3년 전부터 이런 어떤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점잖게 시장님도 면담하고 또 이제 공무원분들도 찾아뵙고 정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많이 제시했지만 그냥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피켓을 들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일단은 점잖게 항상 해왔듯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면 저희도 한번 요일을 정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 시민들과 함께 같은 응원을 받을 수 있게 피켓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캠페인 제안 괜찮은데요? 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군사는 그 평생교육센터를 유치하고 이제 완공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얘기 나온 때부터 10년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뭐 당장에 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얘기하고 자꾸자꾸 알려서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좋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만의 힘만으로 안 된다면 익산의 사회 단체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네. 그분들과 같이 협력하는 방법도 한번 의논해 보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뜻이 있다면 아마 시민 단체에서도 적극 협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힘이 나네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꿈만 클럽이 팟캐스트에 모였어요. 저 생강과 당근의 또 다른 채소들의 꿈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팟캐스트로 가즈아! 엄마, 밥 줘. 알았어. 엄마, 내 옷. 알았어. 엄마. 그만. 나 엄마 그만할래. 그래도 우리는 엄마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행복해요. 여기는 꿈마루 꿈만클럽 팟캐스트입니다. 같이 들어요. 어때? 괜찮아. 제가 오늘 장애인의 날로 오행시를 준비해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이 무관심한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우리 써니 퍼왔어요. 너무 멋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완전 시예요, 시. 와. 제가 먼저 선두를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좋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생강님 준비되셨나요? 네. 운을 띄워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장한 우리 아이들 애로사항 많은 환경이지만 인내로 이겨내고 의지로 날로 성장하자.
어떻게 이게 방금 금방. 야 정말 몇 초 사이에 이렇게 대단하다. 열심히. 멋져. 요즘 그 아이들이 그 뭐 좀 중고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제 그들만의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뭐 좀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미안해, 나 애자라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애자가 뭐야? 그랬더니 장애인, 장애자를 줄여서 지들끼리 이제 그냥 뭐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어떤 일을 원활히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비하의 발언인 거예요. 비하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할 뿐더러 다른 친구한테도 서스럼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나 그 말에 굉장히 예민하니까 내 앞에서는 안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지 않냐. 이래서 지금은 제 앞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나 일상적인 아이들 고정관념이에요. 그냥 불편하고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 표현도 사실 마음에 참 안 들어요. 그 분노 조절은 충분히 그 아이들은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장애라 함은 이렇게 극복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한 명칭인 그죠, 배려를 거잖아요. 받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장애인으로만 해볼게요. 한번 해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놀리지 말아요. 애자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임팩트가 훌륭하십니다. 있었어요. 임팩트가 있었어요. 여기 상황하고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 이 장애인 날 그 교육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질문 하나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름이 애인인데 성이 장이야. 그러면 뭐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애인 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누나가 아픈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이렇게 좀 많이 착잡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그러게요. 얘기했습니다. 네. 그 장애인의 날 맞으면 학교에서 이제 장애인 체험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급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오히려 학교에서는 물론 그런 선생님들도 있으셨겠지만 보통 시각장애인 체험, 그러니까 뭐 눈 가리고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체험 또는 휠체어 체험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 같은 반 친구들의 특성을 서로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하고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좀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란 영역에서 예전의 방식대로라면 그냥 보이는 장애 이런 부분만 많이 이제 얘기되고 많이 이제 보완을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실은 뭐 이런 지적, 자폐성 이런 발달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연 6, 7%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구 수는 안 느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이제 형체가 보이지 않는 장애였는데 이게 진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더 힘든 장애의 영역이긴 하죠. 그래서 그 말씀 들으니까 아마도 진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조금 더 좀 발전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들긴 해요.
혹시 뭐 이런 장애인 인권 보장 같은 쪽을 위해서 더 뭐 개선을 해야 되겠거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아, 네. 사실은 방금 전에 얘기한 거의 연장선이긴 한데, 아, 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그 차별 얘기하고 뭐 이럴 때 저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되게 완전 편견이나 이런 게 있었고, 사실은 장애인, 비장애인이나 정상, 비정상이나 이렇게 말했을 때 정상, 비정상이 훨씬 더 별로 거부감이 없는 느낌이고, 장애인 하면 왠지 말하면 뭐 큰일 날 것 같고 상처가 더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조차도 장애인이, 내 아이 장애인이란 말은 싫고 그냥 아픈 아이, 이게 우리 스스로도 그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은 쉽게 그냥 애자라고 했던 건 누군가 그 장애인이라는 말을 다 그렇게 했고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행동하니까. 근데 우리가 장애인이란 그 글자를 대할 때 우리 먼저 스스로 선입견을 깨고 장애인이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연습을.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럴 때 학교에서 이제 지도를 하게 되면 똑같은 시선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요.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그게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발달 장애나 지체 이 애들보다 가끔씩 막 그걸 조절 못해서, 특히 중학생 이런 애들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땐 얘네들이 장애가 더 심한 거죠. 근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놀림 당하는 게 싫으니까.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애자이라고 하면 애들이 뭐 광분을 하고 막 어쩌질 못하고 막 너 그 말 다시 해봐 막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보는 자체에서 그 말이 주는 공포가 사실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들었을 때 이런 공포가 되고, 너도 분명히 공포고, 그러면 남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장애인에 대한 공포가 사실 있잖아요. 내 자식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나는 안 다치면 좋겠고, 다른 사람은 다쳐도,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있어서 그 단어를 어머님들조차도 그렇고 저도 되게 거부감, 이 말을 그렇게, 원래는 그런 이미지였지만 우리가 그거를 장애인 개선을 하려면 우리 자체도 거품을 빼야겠다.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사용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냥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무게감, 말하자면 진짜 막 좀 뭔가의 그런 어려움들에 그 포함되는 그런 뉘앙스들이 포함됨으로써 느껴지는 그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사회 인식적으로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저희가 장애인을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 안에 있어도 편견은 분명히 또 존재하더라고요. 각 영역별 또 차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었는데, 지금 영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조금 더 개선되어지는 부분이 느껴져요. 감사해요. 근데 장애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즐기고 끊어내고 싶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까지는 이거를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공포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내 아이가 막막하죠. 제발 내 아이는 아니었으면 했는데 내 아이예요. 내 아이가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제발 조금이라도 발전됐으면, 그 눈꽃만큼이라도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항상 그 자리고, 크면서 또 다른 것이 발견이 되고 하다 보면 내가 눈 감기 전까지는 이거를 헤어날 수 없겠구나. 내 스스로가 헤어난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공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네요. 저는 이렇게 장애아를 둔 엄마지만, 부모지만, 이 형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게 형이나 누나가 아프다 그러면 동생들,
그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의 그 고충이, 그 맘고생이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걔네들이 1차적으로 또 받는 상처들은 형이나 누나랑 같이 동행하면서 주위에서 아니면 자기 친구들이나 지나가는 말로 야 니네 형 장애인이야? 할 때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은 또 내 자식이니까 그걸 감당하지만 이 아이들은 형제 자매의 그런 저기가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정말. 사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받는 공포는 확실히 적어요. 그리고 적응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은 쉽게 적응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른들이 흔들릴 때 아이들이 더 흔들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도 정상적인 것 같지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안에. 근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무게보다 사실은 부모님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무게가 훨씬 더, 왜냐하면 부모님이 생각하는 게 여태까지 이랬던 거, 이 경험과 그런 거죠. 애들은 그게 없어요. 배경이 없으니까, 경험치가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딱 받아들이는데 부모들이 그거를 이제 너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어떤 문제든 딱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하고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가끔 얹어줄 때 그 무게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을 때도 감당할 만큼 하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엄마가 딱 굳건하게 서 있으면 사실은 별로. 그리고 그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보는 시야가 남들보다 더 확실히 더 높죠. 바라보는 시선이 집에서도 겪었고 나가서는 당연히 우리 형 같고 뭐 우리 동생 같고 뭐 이러니까 남을 더 배려하고, 이게 힘들게 집에선 그랬지만 밖에 나가서 자기는 하나 더 했을 뿐인데 남들은 안 하는 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밖에서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밖에서 다른 아이들 이제 유치원 동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편마비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이 스스럽지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누구도 우리 형처럼 다리가 아파. 그래서 걸을 때에서 동민이가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줄을 설 때도 좀 양보하고 했냐고 그랬더니 했어. 그리고 뭐 할 때도 내가 도와줬어. 좀 그런 적이는 있더라고요. 그 사실 장애인인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지들 세계에서는 행복해요, 나름. 사실 그 우리가 부담스럽고 우리가 걱정스러운 거지, 그 아이는 제 아이만 봐서 그 아이는 사실 그냥 편하대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도 좀 생각을 너무 걱정해서 정말 그 아이만 바라봐주는 그런 좀 너무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게 막 걱정이 너무 커지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만 정말 바라봐주면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죄송합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 아이가 진짜 그 아이가 선택하고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 그걸 들여다보는 거. 네. 그게 존중받는 거니까. 네. 누나가 옆에 있긴 한데 어렸을 때 정말 다른 아이들하고만 놀이터 가도 다른 아이들. 근데 조금 애가 커가고 말이 통하고 하니까 지금은 잘 데리고 하고 혼내기도 혼내기지만 잘 다독이고 설명을 이렇게 하나를 해줄 때마다 엄마인 저는 뭐가 어떻게 했어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데 누나는 조목조목 설명을 다 해주고 애가 이해하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커가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큰 상태에서 보면은 누나가 있어도 참 좋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동생하고 또 다른 지분이 이제 동생이 그런다면 또 다르게 느끼겠지만 저는 이제 누나다 보니까 동생을 많이 좀 챙겨주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냥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건 다 일반인인데 그냥 그 집단 안에서 사실은 당하는 그 소외감이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얘기하실 때 한말 딱 던졌는데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면 어쩌다 그렇게 됐어? 뭘 이런 얘기 이제 그 수백 가지 얘기를 듣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시어머니 같은 건 이제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누굴 만나면 뭐 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잘 있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물으면 언제 죽었어 뭘 어떻게 됐어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말을 하기도 싫고 굳이 어쩌다 한번 본 사람을 오랜 시간 안 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사실은 한마디인데 우리 애가 좀 아파요 이 한마디 장애인이야 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후속의 질문들을 이미 다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겪어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누가 하면 그래? 왜 이렇게 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과 굳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겪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한마디 들으면 막 애들이 왜 얘 여자야? 뭐 이런 그런 반응들. 그럴 때 그래서 뭐 어쨌어 이게 주변에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은 당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기가 사실은 되게 많이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 용기를 내야 될 건데 쉽게 내라고 하기 어렵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가 저도 사실은 어렵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용기를 서로 다 내야 그래야 조금씩 바뀌고 근데도 얘 되게 당당하네. 뭐 이거 하는데도 주눅 안 들고 다른 사람은 좀 이거 말할 때 주저주저 하고 자신 없어 하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뭐 그게 어때? 응.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모두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긴 해요. 전달됐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 그냥 생활이거든요. 어쩌면은 그냥 살짝 특별한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떻게 조금은 위안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뭔가 특별한 개성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조금 약간 변화를 조금씩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런 걸 또 좋아하고 이런 걸 좀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또 다른 각도를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거가 있는데 실은 이게 좀 두려워한다는 그 부분에서 느낀 거는 어쩌면 지금 현재의 이게 사회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특별한 그냥 조금 케이스가 특별한 경우 다 다양한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장애뿐만 아니라 각각의 너무 다양한 생활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소수 인정을 해가면 좋을 텐데 그런 사회가 조금 더 변화됐으면 바람이 있어요. 네. 뭐 어머님들에게 용기를 내지 못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예전보다는 어머님들이 뭐 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작은 부분도 많이 이제 애쓰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시고 그러하신데 그런 시대에 맞게 이런 사회에 정말 이런 이게 선생님처럼 이게 이런 분들이 많이 변화를 이렇게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저 한 가지만 얘기해도 돼요? 네네네. 강원래 씨가 제가 원래 사람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잘 나가고 막 이럴 때 맞아요.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딱 잃고 사람이 그 전의 사람과 그 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달라졌죠. 근데 제일 좋아하는 춤을 못 추는 게 제일 안타깝지만 그 외에 선한 얼굴로 바뀌고 생각이 아마 강원래도 처음에 자기가 장애라는 걸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겠죠. 그렇죠. 왜냐면 하고 싶은 걸도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걸 이제 자기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여기에 살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았고 요즘에는 휠체어 타고 춤 잘 추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연예인이 하면서 사실은 나오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도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죠. 사실은 저도 예전에 동료가 그 한문 교사였는데 졸업할 때쯤에서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은 아닌데 못 써요. 그러니까 휠체어 끌고 다니니까 뭐 이제 이렇게 마음씨 좋은 애들은 가서 선생님 컵도 씻어주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식하거나 이러면 옆에 이제 동료가 이렇게 안아서 이게 막 의자 있는 데 가거나 그 앉는 데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 같이 할 거면 배려를 해서 좌식으로 앉을 수 있는 데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들고 휠체어에서 이제 안겨주고 다 먹으면 이제 다시 또 휠체어 태우고 그리고 이제 운전도 해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일도 되게 잘하고 사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다른 고민과 이런 거에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성격이나 이런 거에 쿨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한 오래 걸렸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말을 너무 길어가지고. 아니에요. 이제 영준님 목소리가 나오네 이제. 나는 소중하게 알고 지키는 인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싹 틔울 수 있도록 볕이 필요한 곳을 찾아 그곳으로 따스한 눈길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망을 얘기하는 오늘 우리 꿈만들 정말 함께해서 소중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겨울이 성큼 훅 들어온 것 같아요. 동행에서 따뜻한 시간, 겨울의 곁에서 따뜻한 난로가 되고 싶은 꿈만 클럽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